네, 안녕하세요. 굿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베이징에서 생활을 할 때 겪었던 사드 사태, 중국어로 사드라고 하거든요. 그 사드 사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제 거기에다가 그 중국 비즈니스를 할 때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드 사태가 2017년이니까 와,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저는 그때 중국 북경 베이징에 있었고, 이제 그 기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우선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간의 문제고, 저와 같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시 중국에 진출했던 이제 기업들이 그 사드를 기점으로 그 다음 해에 중국 시장에서 많이 철수를 했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한국 것들을 제한하는 이제 한한령이라고 하는데 관광객들이 감소가 되고 또 유통, 문화, 또 여행업계가 당시에 직격탄을 받았죠.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영화, 예능 이런 이제 한류 콘텐츠 진출이 힘들어졌고 또 한국 연예인들이 가서 활동하는 것도 이제 제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또 가장 기억이 남는 게 이제 당시 이제 경북 성주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이제 롯데그룹이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시위도 있었고 해서 이제 아예 철수했던 그런 뉴스도 기억이 나고 또 더불어서 제가 몸담고 있던 회사에서도 사실 그 당시에 그 사드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해부터 그 가맹점 오픈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중국 지사를 철수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뷰티 프랜차이즈 회사를 다녔었는데 이제 2017년도에 가맹점 오픈도 몇 군데 하고 이제 앞으로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사드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제 회사에서도 이게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중국 지사에서 계속 하는 것보다는 이제 중국 내에 그 뷰티 프랜차이즈 회사하고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어서 가맹 사업을 하는 쪽으로 말 그대로 피보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제가 있었던 중국 지사를 철수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외교적으로 잘 해결이 돼서 이제 사드 사태가 완화가 됐지만 아무래도 또 앞으로 발생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 회사에서 내렸던 그 결정도 정말 어쩔 수 없고 멀리 내다봤을 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2014년도에 거기 베이징의 번화가에 직영점을 오픈하고 또 중국 지사 법인도 만들어가지고 박람회도 많이 나갔었고 회사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었고 또 201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맹점 오픈도 하고 있었고 또 사실 직영점에도 당시에 중국 북경, 북방 쪽에 규모가 큰 헤어 프랜차이즈 회사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직영점에도 투자를 되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한국 돈으로 인테리어에만 10억이 들어갔다고 저는 들었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픈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사드 사태 기간에 제 얘기를 하자면 이 언론 뉴스를 보면 정말 겁이 나거든요. 예전에 이제 중국이랑 일본이랑도 이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막 일본 차들 막 부수는 장면 나오고 실제로 사드 때도 그 베이징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왕징 그쪽에는 뭐 현대차를 박살 냈다느니 그런 또 뉴스를 접하고 나서 저도 괜히 그때 제가 정말 어렸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27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괜히 주눅 들고 밖에 나갈 때도 좀 막 말도 좀 더 안 하게 되고 한국 본사에서 또 출장을 와도 괜히 한국말도 덜 하고 싶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문제도 그렇고
제가 정말 2014년도에 중국어 1도 모르고 제가 베이징에 와가지고 그 비전을 보고 정말 초반 6개월에서 1년은 급여의 50%를 중국어에 투자하면서 정말 간절함으로 목숨 걸고 중국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소통을 잘해가지고 멀리 보고 사실 비용을 많이 안 아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점에서 일을 할 때도 처음에 고객 서비스 케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후에는 고객 상담, 그리고 지점 전반적인 관리 업무, 그리고 지점에서 하는 모든 거를 마스터하고 나서 그 후에는 이제 교육을 담당했었고, 그러니까 시스템 운영자로 일을 하면서 가맹점이 오픈을 하면 가서 오픈 세팅해주고 직원들 교육하고 또 점주들하고 이제 물류 시스템 관련해서 소통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저는 또 중국어 공부를 한 게 보람이 있었고, 앞으로 중국에서 가맹점이 좀 더 많아지면 내가 할 일이 많겠구나, 이제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막 가맹점이 점점 생기고 있는 와중에서 그 사드 사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나름 상심도 했었고 좌절을 했죠. 아, 내가 이러려고 중국어 공부를 그렇게 목숨 걸고 했었나? 그러니까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그 당시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드 사태가 터지기 전에 중국의 강소성의 찐장, 진강시에 저희 가맹점이 오픈을 했었었는데, 그 기간에 제가 교육을 갔어요. 출장을 갔는데, 가다가 제가 엄청 큰 마트에서 시위하는 걸 봤어요. 어디냐면 이제 르티엔, 롯데마트예요. 롯데마트. 거기 막 빨간색 현수막에 뭐 철수해라, 사드 반대 이런 현수막 붙여져 있고 사람들 앞에서 시위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출장 기간 내내 3박 4일을 간 것 같은데 정말 주눅이 들어가지고 점주님하고 소통할 때도 조금 그랬고 교육할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경험이 없으니까 자신감도 없고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프로답게 하면 되는데, 아, 이거는 진짜 그때 제가 정말 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물류랑 이제 교육 관련해서 점주님들이랑 소통을 하는데, 그 점주님들 중에 몇 분이 저한테 지금 이거 그 한국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뷰티, 피부랑 이제 두피 전문이었으니까 앞에다가 항상 한국 이 단어를 붙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한국 두피 관리, 한국 피부 관리, 그러니까 한국어 도피후리, 아니 한국어 비후후리, 이런 식으로. 근데 한국이라는 단어를 빼야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한 데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마음이 또 붕 뜨고 그 다음 해에 그 중국 지사 철수를 하면서 참 저도 나름 방황을 좀 했었는데, 돌아보면 또 저한테는 그게 하나의 경험이었고 자산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중국 비즈니스를 할 때는 예를 들면 개인이 가든 기업으로 가든 정말 중국에서 나하고 마음이 맞는 영혼의 파트너를 찾아서 협업을 해야 된다고 느꼈어요. 이런 국가적인 정치 외교적인 이슈가 있을 때 정말 도와줄 수 있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마음을 나누는 영혼의 파트너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지리상 가깝고 비슷한 게 많아도 어쨌든 중국이라는 곳도 외국이고, 외국인 신분으로 가서 혼자 뭔가를 한다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낱 이방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항상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세계 어디 가서 비즈니스를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은 더더욱 혼자 뭔가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중국에서 뭔가를 이루려면 혼자 하는 것보다 정말 나한테 맞는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 중국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중국어를 공부해야 되고 중국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와 특성을 파악을 해서 정말 중국인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앞으로 중국에 가게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중국 북경에 있을 때 겪었던 사드 사태, 겪었던 경험들과 앞으로 중국과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저는 중요한 점은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그들의 언어인 중국어를 익히고 문화를 익히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잘 해서 관계를 잘 만드는 게 중국 비즈니스의 이 리스크를 줄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 점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